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균형 있는 교육. 뉴질랜드에서는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에 많이 치중하는 명문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교육 이퀄 성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상급학교 진학 자체가 학교의 존재 이유와 목표가 아니었다. 현지 학부모들과 만나 대화를 하거나 교사들과 상담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균형감을 상실한 나의 편협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에 관한 나의 왜곡된 관점들은 가까이 지냈던 뉴질랜드 친구들로부터 늘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때 나는 내가 한국이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마다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와 목표나 특성화된 부분이 각기 달랐다. 뉴질랜드에서 내가 경험한 학교란 아이들에게 인생의 기초를 다져주는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쌓도록 해주는 곳,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 여러 분야의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다양한 민족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다. 교육 과목의 다양함과 더불어 지식의 습득 방법도 독서와 토론 중심이었기에 한국과는 확실히 달랐다. 다른 문화 이해와 수용, 외국어 교육,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 캠프 활동과 팀워크를 통한 사회성의 발달, 사회봉사 체험, 체력 단련과 예술적 소양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성과 흥미, 직업과 진로에 대한 체험 등은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고등학교 시절을 인생의 가장 즐거웠던 시간으로 추억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한 경험들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찾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이가 원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현지 학부모들과의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삶의 새로운 가치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다. 그중 가장 새로웠던 부분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어느 기관에서 일하거나 봉사할 때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잘 정착되어 있었다. 나의 학창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의 학교 생활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는 지역에서 좀 떨어진 한 고등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성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한 학기 다녀보았다.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며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에 임하는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나라 교육에 대한 많은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먼저 그 사회와 학교의 교육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나라에서
내 아이를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화두는 나에게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고 때로는 즐기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시도하게 했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만들어 주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학생들 모두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뉴질랜드의 고등학교는 다양한 특성의 프로그램들을 폭넓게 운영한다. 특히 나중에 직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인 직업 체험의 날은 사회생활에 대한 아주 유익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날이다. 또 매년 이루어지는 엔터프라이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이다.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발한 상품을 개발하여 직접 생산과 수입을 하고 마케팅과 판매까지 한다. 그런 경험들은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미리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듀크 오브 에든버러는 스카우트의 기능장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인데 6개월 이상 특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며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다양한 기회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 교양 교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에서 일을 해야 할 시간도 길어지는데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평생 하게 된다면 얼마나 삶이 지루해질까? 뉴질랜드 고등학생들은 주말에 파타임으로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재정을 관리하는 연습을 시작한다. 또 스스로 돈을 벌어봄으로써 노동의 신성함과 돈의 가치를 배운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신문 배달에서 시작해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기 돌보기, 고등학생 나이에는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피자 배달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탐험해가는 과정을 가진다. 이를 통해 도전정신, 적응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인생 수업의 밑거름을 쌓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이 없이 그저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언지를 경험하는 가운데 스스로 찾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부터의 보물의 발견. 나는 나와 아이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스스로 내면의 광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격려해준 많은 뉴질랜드의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딸아이가 현지 교회 안에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 클럽에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미티 멤버 즉 운영위원이 되었다. 유창한 영어도 아니고 또 해외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뽑힐 수 있었는지 알아보니 코미티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기준은 내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달랐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지역사회의 활동이 많다거나 혹은 재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명문학교에 다닌다거나 성적이 우수한 경우 등을 상상했었지만
그런 배경이나 포장된 기준과는 달리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지극히 실질적인 기준에 의해 뽑히게 된 것이었다. 뽑힌 아이들 각각의 특성이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영향력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성격과 자질을 가진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선별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추천을 받은 후 투표나 임명을 하게 되는데 선발 기준은 책임감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기획력이나 추진력,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객관성과 판단력, 봉사정신, 실무적인 기능을 가진 아이 같은 특성을 가진 아이들로 구성된다고 했다. 내 아이는 객관성과 판단력이 있어서 뽑혔다고 했다. 아이가 가진 그런 장점이 특별히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단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았던 나의 인색함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내 아이가 가진 장점들은 존중받아야 할 보물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후 아이는 학교에서도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모의 청년 유엔 또는 엠네스티 같은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스스로 리더십을 키워갈 수 있었다. 나에게 첫 자원봉사 영어 교사였던 제리가 어느 날 지역신문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립미술관에서 자문위원을 추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읽어보라며 나를 그 자리에 추천하겠다고 했다. 나는 두려움을 겸손으로 포장하며 사양했다. 그러자 제리는 혜미, 당신은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시아 미술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배운 것들을 이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혹 언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생기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설득이 나에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었다. 어쩌면 이런 기회를 위해서 내가 먼 나라로부터 이곳으로 왔는지도 몰라. 이런 기회에 한국 미술을 소개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생겨났다. 주위 사람들의 추천서와 함께 지원서를 넣고 관장과의 인터뷰를 통과하여 시립미술관의 자문위원이 되었다. 후일 내가 자문위원으로 뽑힌 이유를 듣게 되었다. 첫째, 인도와 일본의 미술은 접할 기회가 많았었지만 작품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은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양국의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평소에 지역사회에서 미술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장의 추천서가 선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했다. 내 집에 소유하고 있는 나의 물건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능만이 오직 나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의 피가 흐르는 나의 것임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런 엄청난 보물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그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된 것이었다. 그 후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과 웰링턴의 로어 헛 지역의 돌스 시립미술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섬유예술가 신영옥 전시회를 유치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많은 관람객들이
한국 혼이 담긴 한국의 현대 미술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눈뜨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물을 찾으려면 우선 보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발굴의 첫 삽을 뜰 수 있다. 그때부터 나는 보물의 새로운 정체성과 개념을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융통성과 다양성으로 함께 보물 퍼즐 맞추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처럼 일하지는 않는다. 일하는 방법도 사고방식도 다르고 일을 대하는 마음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항상 자기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위기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배려와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뉴질랜드에서 이웃에 사는 한국 친구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가게에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유난히 손이 빠른 이 한국 친구의 스피드에 의해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직원들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인의 눈총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 친구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결국 이 친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누가 새로 들어오건 항상 적을 만드는 상황이 되어 본의 아니게 피곤한 직장 생활을 주도한 장본인이 된 것이다.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모두들 웃으며 즐겁게 일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한국인 친구의 등장으로 모두들 묵묵히 스피드만 내는 살벌한 경쟁의 장소가 되었다. 이 친구도 인간관계의 피곤함과 업무의 과중함이 더해져서 결국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자신의 스피드 조정을 위한 분위기 파악과 주위 사람들과의 친화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가 만능은 아닌 것이다. 때로 한국에서 온 분들과 현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도와줄 때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거래에 있어서 일의 내용에 대한 협상의 내용보다는 접대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다 보니 초면에도 상대방에게 일단 식사 대접부터 하겠다고 한다. 아무런 일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식탁을 맞이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말이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는 중간 입장에서 난감해질 때가 있다. 한국처럼 접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와 왜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회사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도 있다. 특히 공무원일 경우 명분 없는 식사 접대가 그 사람의 고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조건 본인의 방식으로 권하는 것이 분명히 신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식사의 선택에 있어서 종교적인 이유나 체질상의 이유로 가려 먹는 음식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려는 것은 도리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게 될 수 있다. 진정한 접대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나서 적절한 타이밍에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해외여행을 갈 때 스위스 군용칼과 전기 코드용 멀티탭을 챙겨가듯이 얘기하지 못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 있는 다양한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전기 코드 형태와 다른 와트와 볼트에 맞춰 자신이 가지고 온 소형 전자기기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려면 멀티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유용하다. 다른 나라 전기 시스템의 한국 전자 제품을 억지로 사용하게 되면 직접적인 고장의 원인도 된다. 어느 볼트를 막론하고 코드에 끼워 쓸 수 있는 멀티탭 같은 융통성, 어떤 상황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맥가이버 칼과 같은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 배경과 언어와 관습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준비들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로 퍼즐을 함께 맞추어 그림을 쉽게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갖지 못한 것들을 보완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누릴 수 있는지 모른다. 바로 글로벌 마인드란 서로에게 감춰진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